세계 곳곳에 톡톡 튀는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톡톡입니다. 마라탕은 한국에서 젊은 사람들 사이에 인기 있는 메뉴 중 하나죠. 중국에선 마라탕이 흔한 메뉴이긴 하지만 특히 간수성 텐수이 마라탕이 입소문을 타고 그 지역 경제를 살릴 정도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촌 이모저모에서 살펴보시죠. 중국 북서부 간수성 텐수이 지역의 마라탕이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간수 마라탕, 텐수이 마라탕 같은 키워드가 검색어 순위에 오르면서 유튜버나 식객들이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 그 지역 식당은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점원들은 야채를 썰고 꼬치에 야채를 꿰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중국에서는 마라탕이 흔한 음식이지만 간수 마라탕은 향긋한 고추기름과 쫄깃하고 넓은 수제 당면, 그리고 야채가 어우러져 그 맛이 일품이라고 하는데요. 탕보다는 마라 볶음처럼 보입니다. 보기만 해도 혀가 마비될 것 같네요. 이 같은 마라탕의 인기에 이 지역 식당 예약이 크게 늘고 관광상품 예약 건수도 치솟는 등 지역 경제까지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텐수이시는 마라탕 전용 버스를 새로 마련해 관광객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마라탕 열풍을 이어가려 노력하고 있다고 하네요. 캐나다에 사는 한 남성이 자신이 수집한 자동차 모형 핫휠을 꺼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소중히 다루고 있는 모습이죠. 집안 진열장도 온통 자동차 모형들로 가득합니다. 더그 우즈 씨는 4살 때 첫 자동차 모형인 비치밤을 시작으로 핫휠을 수집해왔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은 몇 개나 모았을까요? Right now I can't display it all. It's just too vast a collection to display, but I managed to get a few of my favorites up on the walls here, and approximately 25,000 pieces. That's track sets, cars, and accessories pertaining to Hot Wheels only. 자동차는 삶의 일부이고 취미를 남들과 공유하는 게 인생의 재미라고 말하는 우즈. 그는 이 모형을 더 모아서 기네스 기록을 깨려는 생각은 없고 수집품을 전시할 공간을 찾는 게 목표라고 하네요. 순회 박물관을 여는 것도 생각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이모저모였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강물이 온통 초록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언뜻 보면 녹조 현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지구촌 현장 포착에서 만나보시죠. 미국 시카고 도심을 흐르는 시카고강이 온통 선명한 초록빛으로 변했습니다. 성 패트릭 데이를 맞아 도심을 흐르는 강물을 아일랜드의 상징인 초록색으로 물들이는 연례 행사인데요. 매년 3월 17일은 아일랜드의 기독교를 전파한 성인 패트릭을 기리는 날로 이주민이 살고 있는 시카고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녹색 옷을 입고 축제를 즐기는 날입니다. 특히 이 시카고 행사는 아일랜드 사람들도 꼭 찾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We came especially to see the river turn green. We don't do that in Ireland. So we had to come. It was on our bucket list. 역사가 60년이 넘는 이 행사는 시카고 배관공 노조가 강을 따라 돌며 초록색 염료를 뿌리는데 이를 보기 위해 매년 10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린다고 합니다. 행사에 사용되는 초록색 염료는 친환경 분말로 인체에 무해하다고 하네요. 일본 도쿄 이케부쿠로 도심에서 많은 인파를 뚫고 고질라가 자동차 도로 위를 걷고 있습니다. 봄철 교통안전 캠페인을 홍보하며 시민들에게 교통규칙 준수를 촉구했는데요. 일본 경시청이 괴수 고질라를 1일 명예경찰서장으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일본 영화 고질라 -1은 지난 11일 제9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미션 임파서블 등을 제치고 시각효과상을 받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 작품은 고질라 탄생 70주년 기념작으로 미국과 일본 등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국내 개봉 일정은 미정이라고 하네요. 미국 샌디에이고 동물원에서 아프리카 영양이 태어났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큰 눈망울에 작은 코를 꿈틀거리는 게 너무 귀여운데요. 영양은 후각과 청각이 예민한데 야외에서 포식자를 피하기 위한 감각이 발달한 결과라고 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 영양의 이름은 에티오피아 셈족의 언어 암하라어로 꽃을 의미하는 아베바로 지었다고 합니다.
아베바는 주로 동물원 사육사들이 간호하긴 하지만 부모와 함께 서식지 탐험을 즐긴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지구촌 현장 포착이었습니다. 지구촌 톡톡에서는 전 세계 곳곳의 봄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미국 시애틀과 워싱턴 DC가 만개한 이 벚꽃의 장관을 보려는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입니다. 봄이 오면 벚꽃 캠퍼스로 불릴 정도로 벚꽃 명소로 잘 알려진 곳인데요. 하늘에서 보니 만개한 벚꽃이 장관입니다. 캠퍼스엔 학생뿐 아니라 관광객들도 북적이고 있는데요. Yeah, so I've been visiting this place for 11 years right now. So still coming here for this magical, scene. 이 캠퍼스의 벚꽃 명소 메인 쿼드에 있는 나무 29그루는 원래 인근 워싱턴 공원 수목원에 있던 겁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로 인해서 1964년 이 대학으로 옮겨 심어졌습니다. 그중엔 수령이 90년이 넘은 곳도 있다고 하네요. 벚꽃 하면 워싱턴 DC도 빼놓을 수 없겠죠. 임공호수, 하이들 베이슨 주변으로 벚꽃이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 벚꽃의 규모도 어마어마한데요. 이 나무들은요, 과거 일본이 미국과 유대 관계를 두텁게 하기 위해 선물한 것으로 3,000여 그루나 됩니다. 그 나무들이 현재는 이렇게 봄이 되면 만발한 벚꽃을 튀어내서 이 일대를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이자 워싱턴 DC의 명물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멕시코시티의 상징 혁명 기념비 앞에서 단체로 낮잠을 자는 사람들. 와, 아예 대놓고 매트와 수면 안대, 베개까지 다 갖추고 자고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꿀잠, 너무 꿀 같은 낮잠을 즐기는 모습인데요. 자는 모습도 사람마다 참 다양합니다. 근데 대체 어떤 행사인 걸까요? Y bueno, el día de hoy es el Día Mundial del Sueño. Este Día Mundial se realiza para conmemorar, para concientizar y para hacer ver la importancia del sueño, lo importante que es dormir para la salud física, mental. 세계 수면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멕시코 정부와 수면의학협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약 300명 이상이 참가해서 단체 낮잠을 즐겼다고 합니다. 잠이 보약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충분한 수면은 신체 회복과 스트레스 감소 등 우리 몸에 필수적인데요. 참 바쁜 와중에도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소식이었습니다. 네, 올해 첫 1,000만 관객 영화가 될 것으로 점쳐지는 장재현 감독의 파묘가 인도네시아에서도 이례적인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배급사 핏픽처스는 현재 시간 21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영화 파묘가 자국에서 누적 관객 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에서 개봉한 한국 영화 중 역대 최고 흥행 기록입니다. 극장가에서 상영 횟수를 늘리면서 스크린수도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쿵푸 팬더 4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8일 이 작품이 개봉한 대만에서도 일주일 만에 2,800여만 대만 달러, 약 12억 원의 매출을 거뒀습니다. 파묘는 전 세계 133개국 판매를 기록하며 주요 국가에서 순차적으로 개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1,000만 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최근 한국에서 작은 돌을 반려동물처럼 키우는 반려돌이 유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반려돌이 앞서 한국에서 유행한 가상 장례식 체험이나 멍때리기 대회처럼 바쁜 한국인들이 휴식을 취하기 위해 찾은 또 하나의 특이한 방법이라고 봤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인들이 산업화 국가 중 가장 긴 노동 시간을 견디고 있다면서 이들은 변하지 않은 고요함을 찾아 반려돌을 키우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반려돌은 1975년 미국에서 한 광고회사 경영진이 작은 돌을 상자에 담아 선물처럼 판매하는 팽록을 선보이면서 잠깐 유행했는데 약 반세기 만에 지구 반대편인 우리나라에서 다시 유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가 자사 유명 가방인 버킨백의 판매 전략 때문에 미국에서 소송전에 휘말렸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소비자 2명은 에르메스가 버킨백을 판매할 때 소비자를 선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버킨백은 온라인에서 구입할 수 없으며 매장에도 제품이 전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에르메스 판매 직원들은 버킨백을 사려는 소비자에게 자사의 신발, 스카프, 액세서리 등 다른 아이템 구입을 조건으로 제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뒤 버킨백을 구매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비자에게 별도의 공간에서 버킨백을 부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버킨백은 매장에서 약 1,500만에서 2억 6천만 원에 판매되며 중고시장에서는 더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초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100개 도시 중 99개 도시가 아시아권에 밀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에서는 5년 만에 공기질이 다시 악화했고 한국도 세계보건기구 기준치의 4배 가까운 초미세먼지에 시달리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글로벌 대기질 분석 업체 IQ에어가 공개한 2023 세계 공기질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국가들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 순으로 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도시별로 살펴보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100대 도시 중 99곳이 아시아권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83곳이 인도였습니다. 한국과 일본 역시 초미세먼지가 작년에 비해 소폭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파병론을 제기해 파장을 일으킨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근육질의 팔뚝을 과시하는 듯한 권투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의 공식 사진 작가인 소아지그 드라 무아소니에는 마크롱 대통령이 체육관에서 글러브를 낀 채 샌드백을 때리는 모습이 담긴 흑백 사진 2장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이 사진은 마크롱 대통령이 최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지상군 파병 가능성을 다시 언급해 논란을 일으킨 지 며칠 만에 나온 것으로 프랑스와 영국 언론들은 이번 사진을 파병 논란과 연결지으며 마크롱 대통령이 신체적, 정치적으로 강인함을 보여주려 했다고 해석했습니다.